이 영상은 현승북수 출판사의 신간 교양인을 위한 자연과학 10대 원리를 소개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이 제목을 보고 자연과학의 범위는 엄청난데 10가지를 추려 10대 원리로 소개하다니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벼운 놀라움이 솔깃한 호기심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참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에 실린 저자 소개입니다. 저자의 다른 저술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운동은 변화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인생, 곧 삶도 변화입니다. 따라서 뉴턴의 운동 법칙은 진정한 과학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과학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바로 운동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과학 법칙도 여러 면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개인적으로 중요성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가장 앞선다고 봅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근본성에서는 6제의 이중성 원리, 그리고 영향력에서는 10제의 진화론이 가장 앞선다고 봅니다. 자연계의 모든 존재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그런 에너지가 영원히 보존된다고 하므로 세상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임이 분명합니다. 셋째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흔히 엔트로피는 무질서와 관련지며 엔트로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무질서의 부정적 어감 때문에 엔트로피까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엔트로피는 에너지의 심장임을 주목하여 누명을 벗겨줘야 합니다. 엔트로피는 우리의 피와 같은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심장이며 따라서 엔트로피가 언제나 증가한다는 이 법칙은 온 우주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넷째는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깜깜한 방에 들어서면 맨 먼저 등부터 켭니다. 그래야 뭔가 보여서 뭔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성경에도 천지창조의 첫날 빛부터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빛의 생성은 맥스웰 방정식으로 설명됩니다. 나아가 전기와 자기의 수많은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하여 인류에게 말 그대로 가장 눈부신 전기 문명을 선사해준 고마운 법칙입니다. 다섯째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름과 달리 참된 절대성을 밝혔음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은 16살 때 내가 빛과 같이 달리면 빛이 정지해 보일까? 나는 의문을 품었는데 26살 때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력을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의문을 품었고 36살 때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10년 간격의 두 대박만으로도 최고의 과학자로 추앙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는 이중성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양자역학의 유명한 난해성의 근본 원인이며 그러기에 앞서 말했듯 근본성에서 가장 앞서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입자를 작게 밀집된 알갱이로 보는 반면 파동은 넓게 퍼진 물결로 상상합니다. 이처럼 대조적인 곡지성과 광역성이 만물의 근본에 어떻게 함께 있을까요? 하지만 수많은 관측으로 확증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우리의 인식체계를 혁신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일곱째는 확률성 원리입니다. 뉴턴이 세운 고전역학은 필연성을 품지만 우연히 성립하는 근사 이론입니다. 반면 오늘날 최선의 과학인 양자역학은 확률성 원리라는 우연성을 품지만 필연이 성립하는 정확한 이론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서술을 간추리면 필연은 우연이고 우연은 필연이다 라는 역설적 명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연과 필연의 말뜻이 같아진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우연과 필연의 겉보기 대립을 해소하고 내면의 오묘한 융화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여덟째는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는 이중성 원리, 확률성 원리와 함께 파동성 트리오를 이루며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셋은 파동성을 통해 긴밀히 엮여 있지만 함께 다루면 번잡함으로 최대한 체계적으로 나누어 다룹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깊이 파헤치면 만유의 근본이 하염없이 요동한다라는 귀결로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경이롭게도 우주 창생의 근본 원리로 작용할 가능성까지 품게 됩니다. 아홉째는 불완전성 정리입니다. 이는 불확정성 원리와 함께 20세기의 양대 불가지론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오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불완전성 정리는 사실 완전성 정리라는 게 그것입니다. 불완전성 정리는 모순 없는 공리계라도 불완전하다고 합니다. 이는 증명된 정리로서 수학적 진실입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는 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불완전성 정리는
불완전을 품기에 완전 성정리이며 불완전을 배제한 완전이 오히려 불완전입니다. 열째는 진화론입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 영향력 측면에서는 가장 앞섭니다. 그 실마리는 고대이지만 다윈이 혁명적인 근대 진화론을 수립하여 종교, 철학, 우생학, 인종차별, 제국주의, 나치즘 등등 인류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이러한 외면적 이슈들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내면적 함의는 드넓은 우주론까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우주 안의 생물은 물론 우리 우주를 비롯한 무한의 우주들도 진화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마치면서는 의식에 대해 서술합니다. 과학의 원어 사이언스는 의식의 원어 콘셔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곧 과학은 온 세상을 의식하면서 알물 추구합니다. 그런데 알문 지식과 지혜를 포괄합니다. 라틴어로 지식은 스키엔티아, 지혜는 사피엔티아인데 후자는 인간의 학명 호모 사피엔스에도 쓰입니다. 나아가 사이언스는 양심의 원어 컨시언스와도 어원이 같습니다. 그리하여 과학은 인류의 양심이란 말로 마무리합니다. 이 책은 인문과 자연의 조화로운 교양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지성적인 교양인들을 깊은 사색으로 이끌 주제들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교양을 추구하는 분들의 필독서로 흔쾌히 추천합니다. 이어지는 영상들에서는 10대 원리 각각에 대한 책 내용의 일부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고 시청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